승부차기 선방쇼, 비턴후 플러스 종료 1분 전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까지. 한국 극적인 8강 진출 성공. 한국 vs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선수는 때로는 비판을 넘어 과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선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자극제 삼아 보기 좋게 극복하면서 영웅으로 떠오르는 이도 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침묵한 스트라이커 조규성, 미트윌란, 과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에서 3골을 내준 골키퍼 조현우, 울산, 도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다. 특히 조규성은 헤어밴드나 빼라 등의 조롱 섞인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냥 주눅들지만은 않았다. 골대를 향해 달리고 공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조규성과 조현우의 맹활약 덕에 탈락 위기에서 구사일생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1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회 16강전에서 1에서 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에서 2로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조규성은 경기 종료 직전 패배에 몰린 팀을 구하는 동점골을 터뜨렸고, 조현우는 승부차기 선방쇼로 승리를 가져왔다. 이로써 한국은 1996년 대회부터 8회 연속으로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클린스만 감독은 조별리그 부진으로 나온 전술 논란을 의식한 듯 부임 이후 처음으로 3백 선발 라인업을 꺼내들었다. 양팀은 전반에 전력을 탐색하듯 공세를 펼쳤다. 다만 한국 중원을 책임진 황인범과 이재성은 사우디 3명이 미드필더에게 수적 싸움에서 밀려 고전하는 모습을 노출했고, 전반은 0에서 0으로 끝났다. 불안하게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1분 만에 후반 교체 투입된 사우디 공격수 압둘라 라디프에게 골을 내주며 0에서 1로 밀렸다. 사우디의 지휘봉을 잡은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묘수가 적중한 순간이었다. 호세에 몰린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9분 정우영 대신 황희찬, 울버햄프턴을, 후반 19분 정승현, 울산, 정우영, 슈투트가르트를 빼고 박용욱, 아라인, 조규성을 투입했다. 다시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이날 3백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다. 후반 막판 한국은 동점골을 위해 사우디 진영에서 거세게 몰아쳤다. 10분 뒤 추가 시간이 부여된 가운데 후반 48분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은 조규성의 헤더가 크로스바에 맞아 아쉬움을 삼켰다. 패색이 짙은 순간 반전 드라마가 시작됐다. 한국은 결국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54분 조규성의 극적인 헤더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이 긴 크로스를 올렸고, 왼쪽에서 설령우가 넘겨준 헤더 패스를 조규성이 머리로 받아 사우디의 골망을 흔들었다. 조별리그 3경기 최악의 골 결정력으로 무득점에 그치던 조규성의 이번 대회 첫 골.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이번엔 비턴후 조현우가 또 다른 영웅으로 등극했다. 한국 키커들이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가운데 조현우는 사우디의 세 번째 키커 사미 알나즈이와 네 번째 키커 압두르라흐만 가리브의 왼쪽 골대로 향하는 슈팅을 잇따라 막아 한국의 8강행 티켓을 안겼다. 만치니 사우디 감독은 한국의 마지막 키커 황희찬이 공을 차기도 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패배를 일찌감치 인정했다. 이제 클린스만호는 3일 0시 30분 호주와 4강행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호주는 지난 28일 인도네시아를 4에서 0으로 꺾고 8강에 선착했다. 2. 미넨 초비상, 올 시즌 무관 가능성 폭증, 핵심 FW 세달 부상 이탈 오른쪽 화살표 월클 MF도, 중요 경기 결장 우려. 독일의 바바리안 풋볼은 31일, 한국 시각, 바이에른은 유슈카 키미히가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해 시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경기에 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바이에른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12연패와 4시즌 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에 도전하며 호기롭게 시즌을 맞이했다.
해리 케인과 김민재 등 주요 포지션의 유럽 최정상급 선수들도 영입했다. 하지만 시즌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시즌 첫 경기였던 RB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경기도 패배하며 불안이 시작됐다. 이후 바이에른은 몇몇 경기에서 고전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의 선두 자리를 내줬다. 여전히 바이에른의 우승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부상 문제가 발목을 잡을 위기다. 바이에른은 올 시즌 초반부터 센터백 다요트 우파메카노, 마티아스 더리우트의 잦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레온 고레츠카, 마누엘 노이어 등 다른 핵심 선수들도 부상으로 결장하기도 했다. 최근 바이에른을 안타깝게 만든 소식은 킹슬리 코망의 부상이었다. 코망은 지난 27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 전반 23분 상대 선수에게 무릎을 깔린 후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다. 경기 후 구체적인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망은 무릎 인대 부상으로 최소 2달 이상의 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망에 이어 키미히도 당분간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이 바이에른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바바리안 풋볼은 바이에른은 현재 9명의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 키미히는 어색한 어깨 부상을 당했고 처음에는 그리 상태가 심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예상보다 심각해 보인다라며 키미히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미히는 다가오는 몇 경기들에 출전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며 그의 출전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다. 다가오는 경기에는 선두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레버쿠젠과의 경기와 UCL 8강 진출을 겨루는 라치오전 등이 있다라며 핵심 미드필더 키미히까지 향후 경기 일정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키미히까지 전력에서 이탈한다면 바이에른이 레버쿠젠과의 일전에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주전 수비수 김민재가 아시안컵 참가로 없고 코망까지 빠진 상황에서 중원 핵심인 키미히의 부재는 바이에른 경기력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이미 DFB 포칼에서 탈락한 바이에른은 리그 우승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올 시즌 따낼 수 있는 우승 트로피가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 키미히의 복귀 시기와 바이에른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3. 충격. 레시포드 메뉴 왕따 전락. 진절머리가 난다. 는 메뉴 선수들. 대화 거부. 모든 선수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 이야기다. 그는 팀 내 최고 주급인 37만 5천 파운드, 6억 3,6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돈값은커녕 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경기력은 최악이다. 지난 시즌 30골을 폭발시킨 레시포드는 올 시즌 4골에 그치고 있다. 프로 의식은 더욱 최악이다. 메뉴는 지난달 29일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FA컵 32강 뉴포트 카운티와 경기에서 4에서 2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 레시포드는 명단 제외됐다. 레시포드는 아프다고 했다. 경기 전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레시포드는 나이트클럽에서 포착됐다. 놀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메뉴는 징계를 결정했고 65만 파운드, 11억 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이번이 한 번이 아니다. 올 시즌만 해도 두 번째 나이트클럽 논란이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레시포드 비판에 나섰다. 메뉴 선배들뿐 아니라 앨런 시어러 등 EPL의 전설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프로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이런 레시포드에게 메뉴 동료들도 등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메뉴 동료들은 레시포드에게 너무 아파서 훈련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레시포드가 나이트클럽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팀 동료들은 당황했다. 최근 팀 상황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보도했다. 메뉴 동료들이 등을 돌린 수준도 밝혀졌다. 충격적이다. 레시포드를 감싼 동료는 한 명도 없었다. 영국의 더선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메뉴 동료들이 레시포드 사태로 매우 기분이 상했고 진절머리가 났다. 레시포드가 팀 내에서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레시포드의 주변에는 더 이상 맨유 동료가 없다. 레시포드와 대화하는 선수가 없다. 맨유 선수들은 레시포드의 대화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레시포드는 맨유의 어떤 선수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맨유의 모든 선수들이 레시포드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4. 리버풀이 호날두를 영입하려고 했다. 포기한 이유 오른쪽 화살표. 그 돈 주고 영입하면 라커룸 난리나.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30일, 한국 시간, 리버풀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기 전에 제라르 울리에가 라커룸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여 호날두와 계약할 기회를 놓쳤다. 라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2003년 여름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고 세계 축구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 리버풀 감독 제라르 울리에는 2003년에 호날두를 영입하지 못한 이유가 클럽의 임금 구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울리에는 툴롱 21세 이하 대회에서 우리는 호날두를 보았고 우리는 그를 영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임금 체계가 있었고 그가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포르팅 리스본과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모든 선수들이 알렉스 퍼거슨 경에게 이 선수와 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임금 구조를 깨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 라커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라고 밝혔다. 대신 리버풀은 2003년 7월 리즈에서 호주의 레전드 공격수인 해리 큐어를 영입했다. 울리에는 호날두가 있었다면 우승을 차지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당시 뛰어난 기량을 갖춘 해리 큐어이 있었지만 그는 안타깝게 부상을 당했다. 그 이후로 큐어는 예전과 같은 자신감과 정신력이 없었다. 라고 밝혔다. 당시 울리에의 어시스턴트였던 필 톰슨은 호날두 영입에 영향을 미친 플로랑 시나마 퐁고락과 얀소니 르탈렉의 계약 상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톰슨은 당시 우리는 플로랑 시나마 퐁골과 안소니 르탈렉을 호날두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계약했다. 라고 말했다. 톰슨은 이어서 만약 다른 선수들이 우리가 18세의 어린 선수였던 호날두에게 얼마를 지불할지 알았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다. 그 일이 있고 열흘 후 나는 안필드의 한 라운지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대형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덧붙였다. 톰슨은 맨유가 호날두를 1220만 파운드에 영입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울리에와 나는 거의 음식에 질식할 뻔했다. 라고 말했다. 아스널도 그해 여름 호날두 영입에 근접해 있었고 아스널과 스포르팅 리스본은 80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합의했다. 호날두와 그의 어머니 돌로레스는 런던으로 날아가 티에리 앙리와 다른 아스널 선수들을 소개받았다. 아르센 벵거 감독은 사무실에서 호날두와 대화를 나누며 아스널에서 호날두가 원하는 등번호를 약속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이 성사되었고 나머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